남편의 가족은 그가 나의 부유한 상사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39번째 생일 파티에서 내가 그들과 맞섰을 때 그들은 나에게 성숙하게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그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몇 분 후 남편은 봉투의 내용물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내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모두 그곳에 있었다. 남편 차우진, 그의 부모님 송명희 여사와 차병철 회장, 심지어 그의 여동생 차다솜까지. 하지만 그곳은 미래온 투자의 회의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권유라 대표의 개인 집무실이었고 내 상사는 마치 남편의 가족인 양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송명희 여사였다. 슬기야, 구조조정 기회에 대해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단다. 나는 문지방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내 뇌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권유라의 어깨에 놓인 우진의 손, 그의 결혼 반지가 롯데월드 타워가 내다보이는 통유리창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구조조정이요.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차병철 회장이 헛기침을 했다. 미래온에서의 자네 자리 말일세. 권 대표가 자네의 미래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이 있더군. 그때서야 나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법률 서류들과 그 위에 이미 서명된 권유라의 사인을 발견했다. 회의는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내가 분기별 규정 준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권 대표의 비서가 긴급한 일이라며 전화했던 것을 기억한다. 자세한 내용은 없이 즉시 임원층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말만 했다. 32층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미래온 투자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수백 번 그 길을 오갔다. 보통은 위험평가나 규제 위반에 관한 보고서를 들고 권 대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내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앉아요 고슬기 씨. 권유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나쁜 소식을 고객에게 전할 때 사용하던 특유의 톤이었다. 그녀는 지난달 내가 칭찬했던 그 진홍색 타임,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려운 협상 중에 자신을 강력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했던 그 옷이었다. 나는 계속 서 있었다. 다리가 내 몸에서 분리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떻게든 나를 똑바로 서게 했다. 우리 사이의 마호가니 테이블은 마치 바다 같았다. 우진은 내가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내 어깨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장 위험을 계산할 때와 같은 방식이었다. 이건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나는 겨우 말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다. 미래온이 고려하고 있는 어떤 구조조정이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과도 참석해야 하고요. 다솜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무릎 위에 놓인 샤넬 백을 구명조끼처럼 꽉 쥐었다. 그녀는 최근에 울었던 것 같았다. 눈 밑에 정성껏 바른 컨실러를 보고 알 수 있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 남자친구와 다퉜을 때 내게 빌려달라고 했던 바로 그 브랜드였다. 이건 정확히 일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아닐세. 차병철 회장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다. 그가 항상 끼고 다니던 연세대학교 졸업반지가 권 대표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오히려 직업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가족 간의 논의라고 할 수 있지. 가족 간의 논의. 그 말은 고발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12년 동안의 명절, 생일, 주말 가족 식사를 함께했던 이 사람들. 송명희 여사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답장하려는 문자 메시지에 반사된 모습이 보였다. 다솜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단어를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그리고 우진, 내 남편, 우리 결혼식에서 200명의 하객 앞에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는 익숙한 얼굴을 한 낯선 사람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다. 어떤 종류의 가족 논의에 제 상사의 참석이 필요하죠? 나는 물었다. 이미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우진이 늦게까지 일했던 밤들, 권유라의 출장 일정과 겹쳤던 갑작스러운 출장들, 송명희 여사가 유난히 내 야근과 감사 출장에 대해 묻기 시작했던 방식들, 권유라가 의자의 등을 기댔다. 6개월 전 바로 그 의자에서 그녀는 나를 규정 준수 수석팀장으로 승진시킨다고 말했었다. 나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미래온의 미래에 필수적이라며 나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파트너로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했었다.
고슬기 씨는 똑똑한 여자잖아요. 그녀는 새로운 고객에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설명할 때 쓰던 목소리로 시작했다. 분명 당신의 결혼 생활의 역학관계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진화, 배신에 대한 참으로 임상적인 단어였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 진화에 대해 알고 있었고요. 나는 송명희 여사를 바라보았다. 나에게 그녀만의 비밀 갈비찜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작년 아버지 장례식에서 내 손을 잡아주었던 그 여인을. 송명희 여사가 마침내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다. 불필요하게 널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어떤 일들은 시간과 공간을 주면 저절로 해결되거든. 시간과 공간, 나는 되뇌었다. 제 상사 사무실에서의 비밀 회의를 그렇게 부르는군요. 테이블 위에 법률 서류들이 다시 내 시선을 끌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그 목적을 이해할 만큼의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별거 합의서, 자산 분할 명세서, 심지어 회사 레터헤드 용지에 타이핑된 내 미래온 직위사직서 초안까지. 제 사직서까지 준비하셨네요. 내 입에서 나온 웃음소리는 연약하고 날카로워서 무엇이든 뵐 수 있을 것 같았다. 참 사려 깊으시군요. 우리는 이 전환을 가능한 한 순조롭게 만들고 싶었을 뿐일세. 차병철 회장이 그의 회의실 목소리, 가족의 수입 사업을 위한 계약을 협상할 때 쓰던 그 목소리로 말했다. 권 대표가 퇴직금 조건에 대해 아주 관대하게 처리했어. 관대하게. 나의 멘토, 내 경력을 맡겼던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유혹하는 동안 내 직업적 종말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의 가족은 그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장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의 사진을 찍었다. 준비된 서류와 연습된 설명과 함께 그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그들 모두는 적대적 인수를 진행하는 이사회처럼 보였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슬기야,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우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있었다. 이걸 대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나는 그때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날 아침 내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그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커피를 타주었던 남자. 설탕 약간, 우유 한 방울. 그는 내가 그의 생일에 선물했던 넥타이, 그의 눈을 돋보이게 하는 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내 침착함에 그들을 놀라게 하며 말했다. 전혀 대립적일 필요 없죠. 나는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고 손잡이에 손을 얹고 멈췄다. 그런데 말이죠, 권 대표님. 미래온의 기업 윤리 강령 12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부하 직원의 가족과 감독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직접 작성한 조항인 거 기억하시죠? 문서와 요건이 아주 철저하답니다. 내가 문을 열자 권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 그리고 어머님. 다음 달 제 생일 파티 계획은 취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나는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그들의 서류와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우리의 완벽한 가족이라는 가면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면서 하지만 나는 그들이 모르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내가 몇 주 동안 권유라의 경비보고서에서 불규칙성을 기록해왔다는 것, 우진의 소위 고객 미팅 패턴이 그녀의 일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 그리고 미래온 투자의 규정준수 수석팀장은 그들의 배신의 진짜 이야기를 말해줄 모든 재무기록, 모든 이메일, 모든 법인카드 거래 내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나의 다음 수를 계획하기 위한 32층. 희생자에서 내 복수의 설계자로 변신하기 위한 32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미래온 투자 1층에 도착했고 나는 내 몸에서 분리된 듯한 다리로 대리석 로비를 가로질렀다. 보안 요원이 5년 동안 매일 저녁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32층 위에서 내 세상 전체가 방금 붕괴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밖으로 나오자 여의도는 평소처럼 택시와 보행자들로 혼잡했지만 나는 보도에 서서 아침에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내 비서인 발기준이 내가 그 회의실에 있는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IFC몰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기준은 사무실 밖에서 회의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함께 일한 3년 동안 우리의 대화는 내 사무실, 규정준수부서 회의실 또는 프린터 옆에서의 빠른 대화로 제한되었었다. 나는 어떻게든 차를 찾았고 우진의 손가락이 권유라의 어깨에 놓여있던 장면을 마음속으로 되감으면서도 핸들을 굳게 잡고 카페로 운전했다. 기준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구석 자리에서 노트북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그의 평소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내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에 담긴 무언가가 내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이걸 팀장님께 보여드려야 할지 2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가 서론 없이 말하며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권 대표님 사무실에서 그런 얼굴로 내려오시는 걸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권유라의 캘린더, 기준이 회의를 잡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임원 접근 권한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수십 개의 블록을 강조 표시해 두었다. 개인 포트폴리오 검토가 계속해서 나타났다. 항상 내가 감사나 규정 준수 검토로 출장을 가 있을 때였다. 고객 이름이 첨부된 적이 없습니다. 기준이 조용히 말했다. 연결 정보도 예약된 회의실도 없고요. 그리고 패턴을 보세요. 그가 몇 줄을 스크롤하자 나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각각의 포트폴리오 검토는 내 부재 중 일정과 일치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죠?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게 들렸다. 제가 처음 발견한 건 9월이었습니다. 팀장님께서 규제 관련 컨퍼런스로 부산에 가셨던 주말에요. 기준이 다른 화면을 열었다. 이번에는 법인카드 기록이었다. 권 대표가 그 토요일에 밍글스에서 2인 저녁 식사를 결제했습니다. 고객 개발로 기록했지만 등록된 고객 이름은 없었습니다. 9월, 3개월 전. 우진이 노트북을 잠그기 시작하고 서재에서 문을 닫고 전화를 받고 아침 식사 후가 아닌 전에 샤워를 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였다. 더 있습니다. 기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팀장님 남편의 투자회사가 같은 시기에 미래온으로부터 추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의 우선 파트너에게 갈 고액 자산 고객들이었죠. 나는 캘린더 항목과 경비 보고서에 드러난 내 삶의 해체를 화면으로 보았다.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준 씨?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가 노트북을 닫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팀장님은 미래온에서 저를 가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임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이익을 주기 위해 고객을 빼돌리는 것. 그건 팀장님께서 저에게 감시하라고 가르쳐 주신 12가지 다른 규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송명희 여사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지만 그녀는 즉시 다시 전화했다. 받는 게 좋겠어요. 나는 말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슬기야, 아가. 내가 받자 송명희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톤은 밝고 인위적이었다. 계속 연락하고 있었단다. 일요일에 식사하러 올 거니? 케이터링 때문에 알아야 해서. 케이터링. 언제부터 주말 식사에 케이터링을 불렀단 말인가? 아, 우진이가 말 안 했니? 손님이 좀 더 오거든. 아버님이 인상 깊게 보이고 싶어하는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들이야. 그녀는 잠시 멈췄다. 이번 주말에 출장 가는 건 아니지? 곧 제주도에서 컨퍼런스 있다고 들었는데 제주도 컨퍼런스는 2주 후였고 나는 내 팀원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제주도 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아, 우진이한테 들었나 보구나. 내 승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잖니. 그나저나 내일 늦게까지 일하니?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네가 시간이 되면 점심이나 같이 할까 해서. 일주일 동안 3번이나 내 일정을 묻는 전화. 평소에는 우진을 통하거나 축하카드로 소통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모든 움직임을 알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일요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기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이번 주에 3번이나 제 일정을 물어보셨어요.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는 다시 캘린더 항목들을 보았다. 기준 씨, 권 대표 캘린더에 그 예약된 시간 동안 익숙한 성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회의 세부 정보는 볼 수 없지만 그가 건물 보안팀의 방문자 기록을 불러냈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차우진 씨가 지난 한 달 동안 4번 권 대표의 손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팀장님 출장 날짜 동안에요. 4번. 내 남편이 내가 없는 동안 4번이나 내 상사를 방문했고 아무도 그것을 언급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진도 권유라도. 심지어 2층 아래에서 일하는 다솜조차도 그를 건물에서 봤을 텐데 자선 갈라는 2주 후였다. 아동 문맹 퇴치를 위한 미래온의 연례 행사로 임원진에게는 참석이 사실상 의무적인 유일한 행사였다. 하지만 그해 나는 부산에서 긴급 감사를 처리하고 있었다. 행사 3일 전에 갑자기 긴급한 사안이 되어버린 감사였다. 당신이 가야 해, 슬기 씨. 감사가 터졌을 때 권유라가 주장했었다. 피츠제럴드 계좌를 제대로 처리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갈라에서는 내가 당신 대신 양해를 구할게.
나는 그 주말 내내 삭막한 부산의 호텔방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보냈다. 다른 주에 처리해도 될 서류들이었다. 그렇게 내 남편이 내 상사의 파트너로 참석한 갈라를 놓쳤다. 회사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이 내가 보아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턱시도를 입은 우진이 멋진 금색 드레스를 입은 권유라 옆에 서 있었고 고객들과 포즈를 취하는 동안 그녀의 허리 아래쪽에 손을 얹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미래온 투자는 확장된 가족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확장된 가족. 그 문구가 나를 메스껍게 했다. 이제야 내 동료 김나영이 다음 월요일에 무심코 했던 말이 이해가 갔다. 남편분 정말 매력적이시더라. 권 대표님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어. 타고난 사교가야. 권유라의 테이블. 일반 리셉션도 아니고 여러 그룹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녀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보통 중요한 고객이나 이사회 멤버들을 위해 예약된 영광스러운 자리이지 직원의 배우자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내 39번째 생일 3주 전 차하은의 결혼식에서 맞춰졌다. 하은은 차병철 회장의 조카로 서울대병원의 레지던트 과정을 막 마친 착한 아이였다. 피로연은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샴페인 분수가 보이는 예술의 전당 테라스에서 열렸다. 내가 테라스에서 조용한 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시우가 나를 찾아왔다. 우진의 남동생은 항상 차씨 가문의 갑옷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였다. 관계에 대한 그들의 전략적인 접근 방식에 비해 너무 예민했다. 그는 약간 비틀거리며 샴페인 잔을 구명조끼처럼 꽉 쥐고 있었다. 형수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술과 다른 무언가로 뭉개져 있었다. 형수님은 이 모든 것, 그들이 하는 짓에 비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뭘 하고 있는데요? 시우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가족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형수님은 알아야 해요. 그게 다솜이 마법처럼 나타났다. 그녀의 미소는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엄마가 오빠 찾고 있어. 건배사 때문에. 그녀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시우는 저항했다. 형수님은 알아야 해, 누나. 몇 달이나 지났다고. 온 가족이 다 알고 있고 우리 모두 모른 척하고 있잖아. 시우가 좀 취했네요. 다솜이 내게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남동생의 팔을 파고들었다. 결혼식이라 감상적이 된 데다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오빠 원래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녀는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그를 끌고 가버렸지만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어.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어. 시우의 취중진담이 하은의 결혼식에서 집으로 운전해 오는 내내 나를 괴롭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내가 흘리기를 거부하는 눈물 너머로 흐릿해졌다. 백미러에는 여전히 예술의 전당의 불빛이 보였다. 그 안에서는 내 남편의 가족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또 다른 고백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축하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우리 집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시우의 말과 기준의 캘린더 증거, 송명희 여사의 의심스러운 전화가 뒤섞였다. 패턴은 거기에 있었고 봐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의심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 일이 끝나게 될지도 모를 법정이나 회의실에서도 통할 증거가 필요했다. 대학 동기인 최수아는 2년 전 동업자가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자금을 횡령했을 때 자신만의 기업 악몽에서 살아남았었다. 그녀는 나를 완전한 재정적 파멸에서 구해준 회계법인에 대해 말해주었었다. 나는 그녀의 연락처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찾았다. 강혜진 회계사, 비밀금융조사.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혜진은 두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수아 씨한테 전화 올 거라고 들었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내일 오실 수 있나요? 접근 가능한 모든 재무 서류를 가져오세요. 소득세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서, 투자 포트폴리오, 법인 기록, 전부요. 우리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치과나 보험사 등 무엇이든 들어설 수 있는 평범한 건물이었다. 혜진은 내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50대쯤으로 청바지와 연세대학교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수십억 원대 사기를 파헤친 금융탐정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가장 좋아하는 이모처럼 보였다. 알고 있는 걸 전부 말해봐요. 그녀가 책상 위로 커피잔을 밀며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캘린더의 패턴, 가족의 이상한 행동, 우진이 갑자기 미래온 행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시우의 취중 고백까지. 그녀는 노란색 메모장에 메모를 하며 가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은 듣고 있었다. 그리고 미래온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나요? 내가 끝마치자 그녀가 물었다. 제가 규정준수 수석 팀장이에요.
임원 보수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어요. 혜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가 찾아볼 것은 이겁니다. 고객 추천의 비정상적인 패턴, 표준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약, 경쟁 입찰을 거쳐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 기회들. 그녀가 옳았다. 다음 3일 동안 미래온 사무실이 비어있는 업무 시간 외에 일하면서 나는 충격적인 그림을 그리는 기록들을 뽑아냈다. 6개월 전, 바로 그 의문의 캘린더 블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권유라는 평소의 기관 파트너 대신 더 작은 회사들로 투자 기회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 기회들의 대부분을 받은 회사. 차 글로벌 투자. 우진이 2년 전 합류한 가족 사업이었다. 숫자는 경이로웠다. 우리의 최상위 고객들에게 갔어야 할 프리미엄 지방채, 보장된 수익률의 사모펀드 기회, 투자회사들이라면 뭐든지 할 IPO 전 주식 배정.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어려움을 겪던 차씨 가문의 수입 사업으로 향했다. 그 사업은 권유라와 우진이 가까워지면서 신기하게도 투자관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6개월 동안 3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그쪽으로 갔네요. 내가 서류를 보여주자 혜진이 말했다. 이건 바람이 아니라 금융 공모예요. 당신 남편 가족은 관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이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증거는 더욱 명백해졌다. 차병철 회장이 볼 필요가 없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 송명희 여사가 금융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로 등재된 계약들. 다솜의 디자인 회사가 갑자기 시장가보다 30% 높은 요금으로 미래온의 마케팅 계약을 따낸 것. 나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집 서재에서 평소 규정 준수 업무 흐름을 위해 사용하던 화이트보드에 모든 것을 그려 넣었다. 빨간 선은 날짜를 연결했고 파란 원은 금융거래를 표시했으며 녹색 하이라이트는 내 일정이 논의되었던 모든 가족 모임을 보여주었다. 나타난 패턴은 불륜이라기보다는 조직적인 기업 습격에 가까웠다. 주말 식사. 내가 발견하기 3주 전. 송명희 여사가 내 부산 출장에 대해 묻는다. 월요일. 권유라가 바로 그 날짜 동안 포트폴리오 검토를 잡는다. 화요일. 1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차 글로벌 투자에 배정된다. 수요일. 우진이 꽃을 사들고 집에 온다. 내가 업무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던 그 죄책감의 제스처. 법인카드 발견은 우연이었다. 나는 분기별 신고를 위해 일상적인 경비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팟캐스트를 들으며 하는 단조로운 종류의 일이었다. 그때 우진의 이름이 승인된 사용자 목록에 나타났다. 그의 회사 카드가 아니라 미래온 투자카드 번호 끝자리 4421 권유라의 임원 계정카드였다. 상세 명세서를 뽑아내자 손이 떨렸다. 서울 신라호텔. 내가 교육 때문에 대전에 가 있던 날짜에 여러 번 청구된 내역. 정식당 같은 레스토랑. 내가 부산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친밀한 2인 저녁 식사. 고객 접대 주말로 표시된 제주도 렌터카 비용은 우리 엄마가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던 때와 겹쳤다. 하지만 최악은 청담동 까르띠에 매장에서의 청구 내역을 발견했을 때였다. 내 승진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영수증에 주얼리 상담이라고 적힌 22만 5천 원의 청구. 바로 그날 우진은 내가 자랑스럽다며 나를 안아주고 회사 일이 좀 진정되면 제대로 축하하자고 약속했었다. 내가 이 서류들을 인쇄하고 있을 때 다솜이 내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저녁 7시였다. 미래온 건물은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는 몇몇 주니어 분석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그녀의 디자이너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평소 완벽했던 화장은 번져 있었다. 얘기 좀 해요. 그녀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나는 계속 인수했다. 기계적인 소리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다솜은 내 손님 의자에 앉아 가방을 갑옷처럼 꽉 쥐었다. 언니가 아는 거 알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치우가 결혼식 때 있었던 일, 거의 말할 뻔했던 거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차올랐지만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다. 내가 정확히 뭘 안다는 거니, 다솜아?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신의 개입을 찾는 듯 천장을 쳐다보았다. 가족이 언니를 불필요한 고통에서 보호하려고 했어요. 가끔 이런 일들은 공간과 시간을 주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거든요. 공간과 시간. 나는 되뇌었다. 내 남편과 내 상사 사이에 비밀 회의를 주선하는 걸 그렇게 부르는구나. 다솜의 얼굴이 무너졌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업이었어요. 권 대표가 우리 가족 회사를 도울 수 있었고 우진 오빠가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였죠. 그런데 그녀가 가방끈을 비틀었다. 아빠랑 엄마가 기회를 본 거예요. 우진 오빠가 행복하고 사업이 번창하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나만 빼고 모두겠지. 언니가 경력에 너무 집중해서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언니랑 우진 오빠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이건 그냥 진화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 단어가 내 속을 뒤집었다. 진화. 마치 배신이 침식이나 대륙 이동처럼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과정인 것처럼 다솜이 벌떡 일어섰다.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냥 우리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시우랑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이, 클라라 언니, 가족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아빠는 모든 걸 잃을 뻔했다고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떠났다. 그녀의 고백은 내가 같은 집에서 평온하게 잠들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내 파멸을 지휘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안 몇 달 동안 타오르던 불의 연기처럼 공중에 남았다. 나는 텅 빈 사무실에 남았다. 다솜의 고백이 여전히 공기 중에 울리고 있었다. 가족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재정적 생존을 위해 내 결혼을 맞바꿨다. 프린터는 기계적인 리듬을 계속하며 그들이나 나, 둘 중 하나를 파괴할 증거들을 페이지마다 뱉어냈다. 더 이상 중간지대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가서 저녁을 차렸다. 우진은 우리 식탁 맞은편에 앉아 모든 일에 사용하던 것과 같은 정확한 움직임으로 안심 스테이크를 썰었다. 내가 냅킨 아래 숨겨둔 휴대폰으로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늘 하루 어땠어? 그가 물었다. 그 질문은 우리의 결혼 생활만큼이나 텅 비어 있었다. 바빴어. 분기별 규정 준수 보고서 마감일이 곧이라. 나는 그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다. 오늘 어머님이 또 전화하셨어. 요즘 내 스케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순간적으로 멈췄다. 아마 당신 생일 때문에 뭔가 계획하시나 보지. 가족 행사라면 유난 떠시는 거 알잖아. 가족 행사. 나는 그 아이러니에 웃고 싶었지만 대신 말했다. 제주도 컨퍼런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던데.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내가 얘기했나 보네. 그가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소금 좀 줄래? 다음 3주 동안 나는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가 되었다. 매일 밤 우진이 잠자리에 든 후 나는 손님방의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서류를 촬영했다. 그리고 대학 친구인 윤아름에게 준 암호화된 하드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했다. 아름은 연남동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에 그것들을 보관했다. 내가 자정에 비닐봉지에 싼 USB 드라이브를 들고 나타났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차를 끓여주고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족 식사는 정보 수집 작전이 되었다. 나는 일찍 도착해서 송명희 여사의 부엌일을 도왔다. 재킷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녹음 중이었고 그녀는 우진의 유망한 새 고객들과 권유라가 얼마나 관대하게 추천을 해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 똑똑한 여자야. 어느 일요일, 송명희 여사가 그녀의 한국 도자기 화병에 장미를 꽂으며 말했다. 전략적 제휴의 가치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어. 누구나 그런 비전을 가진 건 아니지. 전략적 제휴. 나는 불필요한 힘을 주어 토마토를 썰며 되뇌었다. 요즘은 그걸 그렇게 부르는군요. 송명희 여사의 손이 꽃 위에서 멈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일 생각 좀 했어요. 차병철 회장은 덜 미묘했다. 식사 중에 그는 손에 버번 위스키를 들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투자 관리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이 사업에서는 관계가 전부야. 그가 우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비전통적인 동맹을 맺어야 할 때도 있지. 나는 모든 것을 녹음했다. 모든 공모의 눈빛, 모든 암호화된 언급, 그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 나는 모르는 척 경력에만 집중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미래온의 전기 시스템 업데이트 중에 나왔다. 규정 준수 수석 팀장으로서 나는 분기의 모든 경비 분류를 검토해야 했다. 수천 건의 거래를 대조하는 지루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고객 개발 예산에 묻혀있던 것에서 나는 권유라의 약점, 즉 오만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회사에 청구하고 있었다. 자선 갈라에서 입었던 발렌티노 드레스, 고객관계 증진,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커플 마사지, 임원 스트레스 관리, 이비자로 가는 전용기, 전략기획 워크숍. 모든 영수증, 모든 거래에는 두 개의 서명이 있었다. 권유라, 그리고 차우진. 내 남편은 다른 여자를 위한 명품 구매 승인서에 서명하고 내가 미래온을 위해 작성한 모든 정책을 위반하는 비용을 승인하고 있었다. 서류의 흔적은 너무나 뻔뻔하고 오만하게 부주의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그들은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법인 재무 기록에 그것을 문서화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촬영하고
세 곳에 백업하고 암호화된 사본을 강혜진 회계사에게 보냈다. 그녀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이건 전자금융 사기, 기업범죄, 횡령입니다. 당신 상사가 방금 당신에게 대검찰청 특수부 사건을 안겨준 셈이에요. 차병철 회장의 조카 세례식은 내가 필요로 하던 마지막 조각을 제공했다. 행사는 제네바 파이낸셜 클럽에서 열렸다. 파스텔 풍선과 샴페인 브런치. 차씨 가문 여성들이 연습된 우아함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그런 종류의 행사였다. 나는 업무 지연을 핑계로 늦게 도착했다. 내 휴대폰은 이미 가방 속에서 녹음 중이었다. 송명희 여사가 선물 테이블 근처에서 나를 옆으로 불렀다. 그녀의 샤넬, 오 향수가 좁은 공간에서 압도적이었다. 피곤해 보이는구나. 아가, 그렇게 일만 하는 건 몸에 좋지 않아. 그냥 좀 바쁜 시기예요. 나는 피로가 목소리에 묻어나게 했다. 가끔은 제 경력에 너무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송명희 여사의 눈이 기회를 기다려온 사람의 만족감으로 빛났다.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어야지.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예를 들어 우진이는 요즘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있잖니. 부부 각자가 자신의 선택지를 탐색할 공간을 갖는 건 결혼 생활에 건강한 거야. 자신의 선택지를 탐색한다고요. 나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오, 무슨 말인지 알잖니. 전문성 개발, 새로운 인맥. 권 대표가 그의 경력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네가 그의 인맥 확장을 자랑스러워해야지. 그리고 제가 우진 씨가 탐색하는 동안 제 경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바로 그거야. 송명희 여사가 내 팔을 꽉 쥐었다. 내 톤을 수용으로 착각한 채. 넌 참 똑똑한 아이야. 슬기야. 네가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우진이도 그렇게 하게 둬. 결국 모두가 더 행복해질 거야. 내 휴대폰에 선명하게 녹음된 그녀의 말은 내가 필요로 하던 고백이었다. 단지 불륜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조장, 전략적 계획, 가족의 공모, 그리고 나의 굴욕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우진이 또 다른 고객과의 늦은 미팅에 참석하는 동안 우리 침실에 틀어박혔다. 나는 침대 위에 모든 것을 펼쳐놓았다. 인쇄된 이메일, 촬영된 영수증, 녹취록, 강혜진의 재무분석, 발기준의 캘린더 증거. 마치 세기의 재판을 준비하는 검사의 작전실 같았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일하며 모든 것을 하나의 포괄적인 보고서로 정리했다. 각 섹션은 날짜, 시간, 증거로 꼼꼼하게 문서화되었다. 금융 사기만 해도 횡령된 자금이 4억 5천만 원이 넘었다. 이에 상충은 수십 개의 금융감독원 규정을 위반했다. 서류의 흔적은 권유라의 임원실에서 차씨 가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연대기였다. 6개월간의 속임수가 시간별, 저녁 식사별, 거짓말별로 폭로되었다. 우진이 권유라를 만날 계획을 세우면서 나에게 작별 키스를 할 때마다 그들이 그의 만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 일정을 논의했던 모든 가족 모임, 그들이 내 상사로부터 그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돈을 세면서 내게 미소 지었던 모든 순간, 서초동 위로 해가 뜰 때 나는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 속에서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는 내가 그가 아는 모든 것을 파괴할 사건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가 결혼했던 여자,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했던 여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존중 없는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으며 최고의 복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적이고 체계적이며 절대적으로 파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내가 모은 완전한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이 우리 침실 벽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남편은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다. 증거는 완벽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파괴적이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다. 답은 3일 후 송명희 여사의 전화 한 통으로 왔다. 슬기야, 아가, 다음 달이 내 생일이잖니.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를 즉시 경계하게 만드는 이상한 활기가 있었다. 아버님이랑 내가 평창동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어주고 싶구나. 정말 중요한 생일이잖아. 39살은 제대로 축하받을 자격이 있지. 송명희 여사는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내 생일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 생일은 항상 우진과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 식사였고 가끔 우리 일정이 허락하면 주말 여행을 가곤 했다. 갑작스러운 열의는 차씨 가문이 내 등 뒤에서 계획해온 다른 모든 것들처럼 조작된 느낌이었다. 정말 관대하시네요, 어머님.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거야. 그녀의 말투가 제 안에서 명령으로 바뀌며 내 말을 끊었다. 이미 준비를 시작했단다. 15일 토요일, 7시에 칵테일, 8시에 저녁 식사. 조촐하게 하려고 해. 가족이랑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 손님 명단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신중하게 연습된 말 앞에 오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 있었다. 당연히 가족들이고 아버님 사업 파트너 몇 분, 그리고 너희 직업적 관계를 고려할 때 권유라 대표를 초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더구나. 좋은 제스처가 되지 않겠니?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경계가 없다. 그 구절은 그녀가 자신이 한 말을 깨닫지 못한 고백처럼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더 꽉 쥐고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물론이죠. 권 대표님은 꼭 오셔야죠. 잘 됐구나. 모든 건 내가 처리할게. 넌 그저 와서 아름답게 빛나기만 하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책상에 앉아 송명희 여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그려보았다. 그들이 서사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 그들은 아마도 우진과 권유라의 관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도달한 상호 결정인 것처럼 발표할 계획일 것이다. 그것을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진화된 것으로 포장할 것이다. 그들이 내 굴욕을 음모하는 동안 가족 모임에서 연습해온 모든 단어들. 타이밍은 완벽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나는 다음 주 동안 나만의 준비를 했다. 먼저 강남대로에 있는 금융감독원 FSS 사무실을 방문했다. 건물의 엄숙한 로비와 보안 검색은 내가 하려는 일에 적절하게 느껴졌다. 내 보고서를 받은 조사관, 친절한 눈과 단호한 태도를 가진 한지원이라는 여성은 내 서류를 점점 더 큰 관심으로 검토했다. 이거 철저하네요. 그녀가 금융사기 증거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걸 수집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적극적인 문서와는 3주였지만 범죄는 6개월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범죄라는 단어에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공식적인 고발을 제기하면,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조사가 시작된다는 걸 이해하시나요?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파티 이틀 전, 나는 모든 것의 사본을 3곳에 직접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에 대한 전체 문서를 받았다. 미래온 이사회는 CEO의 기업 자원 오용과 신탁 의무 위반을 상세히 기술한 내용 증명 우편을 받았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계약 조작과 상업 뇌물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공모의 증거를 받았다. 각 꾸러미는 내 생일 파티 후 48시간 뒤인 월요일 아침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차씨 가문이 그들의 세계가 국가적 규모의 조사로 붕괴되기 전에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주말을 즐기기를 원했다. 파티 자체를 위해 준비한 봉투는 응축된 파괴의 걸작이었다. 하나의 마닐라 봉투에 가장 치명적인 증거 조각들을 넣었다. 권유라의 개인 경비에 대한 우진의 서명 사진, 그와 권유라 사이의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그들의 관계가 가족에게 주는 재정적 이점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우진이 선택지를 탐색하는 동안 내가 내 경력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송명희 여사의 녹음된 인정. 그리고 공식적인 직인이 보이도록 제출된 고발장 사본들. 나는 경력을 끝내고 형사조사를 촉발시킬 규정 위반 보고서를 준비할 때와 같은 체계적인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봉했다. 이 봉투는 나 자신을 위한 생일 선물이 될 것이었다. 내가 그들의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그들의 몰락의 설계자가 되는 순간, 아름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했을 때 망설임 없이 파티에 참석하기로 동의했다. 우리는 차씨 가문과 우연히 마주칠 일이 없는 그녀가 사는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녹화해줄까? 그녀가 카페라테에 설탕을 저으며 물었다. 그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 느낄 수 있어. 내 생일 파티를 이용해서 내가 상황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는 거야. 아마도 그들의 상류층 친구들을 모두 증인으로 세우고서 아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내 결혼식에 왔었다. 내가 우진과 함께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완벽한 차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내 경력과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 서 있으면 될까? 어머님은 항상 거실 벽난로 앞에서 연설을 하셔. 바 근처에서 선명한 각도를 잡을 수 있다면 모든 걸 포착할 수 있을 거야. 휴대폰을 사용하되 눈에 띄지 않게 해줘. 그들이 계획한 것이 무엇이든 문서화하고 싶고 내가 내 대답을 줄 때 그들의 반응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싶어. 그들과 맞설 거야?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줄 거야. 그들의 배신에 대한 성숙하고 세련된 반응. 단지 그들은 내 성숙함의 정의에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거야. 파티 전 목요일. 나는 변호사를 방문하여 내 모든 개인 재정이 보호되도록 했다.
내 이름으로만 된 새 은행 계좌를 열었다. 내 연금 기금을 옮기고 모든 공동재산의 현재 가치를 문서화했다. 다가올 일 이후에 우진이 이혼을 원한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있는 우진을 찾아갔다. 문은 이례적으로 열려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죄책감, 혹은 그의 가족이 토요일을 위해 계획한 정교한 가장극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것이다. 어머님이 파티 때문에 전화하셨어. 내가 문틀에 기대어 말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건 정말 사려 깊은 일이야. 당신을 위해 특별한 걸 해주고 싶으신 거겠지.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다. 39살은 한 번뿐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권 대표님도 오신다고 하셨어. 우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게 문제야? 왜 문제가 되겠어? 내 상사잖아. 매일 같이 일하는데. 나는 그의 얼굴에서 의심, 분노, 암과 같은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나는 그들 모두가 몇 달 동안 써왔던 것과 같은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웠다. 우리 눈 뒤에서 왕국이 불타는 동안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 가면. 당신 말이 맞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좋은 일이지. 관계. 차씨 가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관계, 인맥, 네트워크로 귀결되었다. 그들은 관계가 진실보다 중요하고 인맥이 성실함을 이기고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관리되기만 하면 어떤 폭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들의 모든 음모를 구축했다. 토요일에 나는 그들에게 그 반대를 가르쳐 줄 것이었다. 토요일에 나는 그들에게 어떤 배신은 관리되거나 협상되거나 구조조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었다. 어떤 배신은 대검찰청의 조사와 대중의 불명예와 함께 오는 그런 종류의 정의를 요구했다. 토요일은 서울을 영화 세트장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쌀쌀한 3월의 날씨와 함께 왔다. 나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고른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를 매만졌다. 송명희 여사의 기준에 충분히 우아하고 장례식에 충분히 어두운 옷.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환상, 가족의 유대, 우리 모두가 살아온 척했던 삶의 죽음이었으니까. 우진이 욕실에서 나왔다. 그의 향수 냄새가 우리 결혼식 때 썼던 것과 같은 향기로 방을 채웠다. 아름다워. 그가 거울 속 내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후회, 혹은 그의 가족이 연출한 공연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일 것이다. 고마워요. 나는 마닐라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우리가 신경 쓴 걸 고마워하실 거예요. 평창동 저택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우진은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의 엄지손가락은 빠르고 신경질적인 제스처로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도시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바뀔 때까지의 시간을 세었다. 송명희 여사는 장식에 온 힘을 쏟았다. 저택은 부드러운 조명, 모든 표면에 신선한 꽃, 그리고 작은 요트를 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샴페인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손님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차병철 회장의 사업 파트너들, 송명희 여사의 북클럽 친구들, 그리고 화려한 환경에 약간 불편해 보이는 내 미래온 동료 몇 명. 슬기야 아가, 송명희 여사가 샤넬롱, 오 향수 구름 속에서 미끄러지듯 다가와 볼에 키스를 했다. 생일 축하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그녀 뒤로는 권유라가 바 근처에 서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 달 월세보다 비쌀 것 같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그녀는 축배를 들듯 샴페인 잔을 내 쪽으로 들어 올렸다. 그녀의 미소는 겨울바람처럼 날카로웠다. 아름은 이미 우리가 논의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준비한 채 차병철 회장의 골프 친구 중 한 명과 시장 변동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립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파티는 세심하게 안무된 춤처럼 진행되었다. 전체 요리가 돌고 샴페인이 제공되고 대화는 안전한 주제, 부동산 가격, 휴가 계획, 서울의 평범한 사교 화폐에 대해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기대감의 저류를 느낄 수 있었다. 송명희 여사가 계속 시계를 쳐다보는 방식, 차병철 회장과 다솜이 방 건너편에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방식. 정확히 8시 30분, 송명희 여사가 은수저로 잔을 톡톡 쳐서 주의를 끌었다.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의 사랑하는 슬기의 39번째 생일을 위해 건배합시다. 군중이 잔을 높이 들고 모였고 송명희 여사는 진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들리는 연설을 했다. 그녀는 가족, 성장, 그리고 변화와 새로운 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었고 생일 축하에 쌓인 메시지였다. 슬기를 위하여.
그녀가 마무리했다. 올해가 당신에게 명확함, 수용, 그리고 모든 형태의 행복을 인식하는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손님들이 박수를 치고 술을 마셨다. 그때 송명희 여사가 내 팔꿈치를 부드럽게 건드렸다. 슬기야, 아가, 잠시 서재로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 특별한 선물이 있단다. 나는 복도를 따라 그녀를 따라갔고 우리 뒤에서 우진의 발소리가 들렸다. 서재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차병철 회장과 다솜이 법정의 판사처럼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부드러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마치 덫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슬기야, 차병철 회장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려운 고객을 대할 때 쓰는 거만한 톤을 띄었다. 우리가 자네를 아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네.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를 돌봐야지. 나는 그들이 명백히 연습된 위치에 따라 반원으로 자리를 잡는 동안 계속 서 있었다. 다솜은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해 약간의 불편함을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송명희 여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숙성된 위스키처럼 부드러웠다. 듣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가 진실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다고 믿는다. 우진이와 권 대표는 서로에게 감정을 키워왔어.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실제적이고 깊은 감정 말이야. 초월한다고요. 나는 상한 와인처럼 그 단어를 음미하며 되뇌었다. 그들은 소울메이트야. 송명희 여사가 주제에 열을 올리며 계속했다. 그런 종류의 연결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지. 차병철 회장이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똑똑한 여자야. 슬기야.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부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비참함만 안겨준다는 걸 분명히 이해할 걸세. 다솜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언니는 이걸 위험있게 처리할 만큼 강해요. 우리 모두 언니가 얼마나 유능한지 알잖아요. 나는 그들이 감정적 진화와 성숙한 수용에 대한 정성스럽게 연습된 주장, 그들의 전체 발표를 끝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우진의 행복을 내 존엄성보다 더 가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들은 권유라가 내 남편을 쫓는 것을 계산된 약탈이 아닌 우주적인 필연으로 규정했다. 그들이 마침내 침묵하고 내 대답을 기다렸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숨겨진 해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짓던 바로 그 미소였다. 여러분 말씀이 모두 맞아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일은 성숙함과 품위로 처리해야죠. 송명희 여사의 얼굴이 안도로 환해졌다. 차병철 회장은 실제로 한숨을 쉬었다. 다솜의 어깨가 긴장이 풀리면서 축 처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세심한 조작이 통했다고 생각했다. 파티로 돌아갈까? 송명희 여사가 이미 문으로 향하며 제안했다. 이 일로 내 생일 축하를 망칠 필요는 없지. 나는 그들을 따라 주거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손님들이 방금 소집된 가족 재판을 모른 채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우진은 권유라와 함께 벽난로 근처에 서 있었다. 그들의 몸은 자신들이 신중하다고 믿는 연인들의 무의식적인 친밀함으로 서로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똑바로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내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메트로놈처럼 정확하게 울렸다. 가방 속의 봉투가 옆구리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 주위의 대화는 사람들이 방의 분위기에 무언가 변화가 있음을 느끼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우진 씨, 권 대표님, 나는 주변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어른답게 행동하고 있으니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나는 봉투를 꺼내 판결문처럼 우리 사이에 들었다. 우진의 얼굴은 봉투를 열기도 전에 창백해졌다. 아마도 그는 그 무게에 진정으로 파괴적인 문서가 항상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방식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슬기야, 이게 뭐야? 권유라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너무 늦었다. 열어보세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세련된 사람들처럼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진의 손가락이 봉투를 여는데 더듬거렸다. 나는 그의 눈이 첫 페이지를 훑어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금융감독원의 접수 도장이 상단에 선명하게 보였고 사건 번호는 이미 배정되어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이르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문서화된 사기. 그가 권유라의 개인 경비에 서명했던 것.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정확히 비명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무언가였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증발하는 것을 보는 사람의 소리였다. 봉투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고 페이지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졌다. 손님들은 공식적인 머리글을 볼 수 있었다. 굵은 글씨로 보이는 사기라는 단어,
금융범죄의 공모자로 기재된 가족 사업의 이름. 슬기야, 제발.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가 법적으로 번 적 없는 돈을 위해 우리 결혼의 포기서에 서명했던 손을 내밀며 나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조용한 방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 남편의 가족은 몇 달 동안 그가 제 상사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권유라가 그들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불법적인 이익을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장했죠. 방금 저 서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이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려 했어요. 송명희 여사의 수입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는 동안 방은 얼어붙었다. 손님들은 조각상처럼 보였다. 샴페인 잔이 입술 중간에 멈춰 있었고 차씨 가문의 정성스럽게 구축된 세계가 실시간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 옆에 있던 아름은 모든 것을 휴대폰에 담았다. 대결, 흩어진 서류, 그리고 이제 내 발표에 이은 충격적인 침묵까지.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송명희 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 분노,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상황을 구할 수 있는 말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계산과 같은 감정의 회전목마를 돌았다. 이건 명백한 오해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나 대신 방을 향해 말했다. 가족 문제는 참 복잡할 수 있거든요. 대검찰청의 사기 조사는 가족 문제가 아니죠. 나는 페이지 중 하나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며 말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고발장 사본입니다. 월요일 아침, 조사관들은 권유라 대표가 미래온 투자의 자원을 어떻게 불법 계약과 리베이트를 통해 차씨 가문의 사업을 부유하게 하는데 사용했는지 검토하기 시작할 겁니다. 권유라는 완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빨간 드레스는 이제 경고 깃발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이 방 건너편에서 내 눈과 마주쳤고 나는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규모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을 보았다. 그녀의 휴대폰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했다. 아마도 그녀의 변호사가 몇 시간 안에 그녀의 계좌에 영향을 미칠 압류 명령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있었을 것이다. 손님들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둥, 잊어버린 약속이 있다는 둥 변명을 중얼거리며 떠나기 시작했다. 누구도 이런 규모의 스캔들과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차병철 회장의 골프 친구들은 지나가면서 시선을 피했다. 송명희 여사의 북클럽 친구들은 속삭이며 이미 일요일 점심 전에 청담동의 퍼즐 가십을 구성하고 있었다. 월요일 오후까지 도미노는 인상적인 속도로 쓰러지고 있었다. 나는 집 서재에 앉아 이메일, 뉴스 알림, 그리고 내가 받지 않은 전화를 통해 파괴를 지켜보았다. 미래온 이사회는 오전 7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정오까지 권유라는 조사 대기 발령을 받았다. 그녀의 회사 접근 권한은 취소되었고 사무실은 봉쇄되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에 도착했다. 상자와 하드드라이브를 가지고 와서 수년간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사기를 풀어낼 회계 감사를 시작했다. 발기준이 나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떠났습니다. 요원들이 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내일 오전 9시에 팀장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차씨 가문의 사업은 잘린 동맥처럼 고객들이 빠져나갔다. 파트너들이 스캔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서두르면서 24시간 만에 3개의 주요 계약이 해지되었다. 차병철 회장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내가 그의 저택을 차로 지나갈 때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좋은 소식으로 전화하지 않았다. 화요일 밤, 우진이 짐을 싸러 집에 왔다. 나는 그의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물건을 챙길 공간을 주기 위해 부엌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나를 찾아냈다. 우리 침실 문지방에 서서 충혈된 눈과 3일 동안 깎지 않은 수염으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잠 못 이루는 또 다른 밤을 보낸 후 서울이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던 창가에서 돌아섰다. 논의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변호사가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돼요. 그가 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공간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슬기야, 제발 설명하게 해줘. 무슨 설명을? 당신이 권유라의 개인 경비를 결제한 거? 당신 가족이 이 모든 걸 조작한 거? 내가 차린 저녁을 먹으면서 내 굴욕을 계획하기 위해 모두 둘러앉았던 거? 그가 우리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12년을 함께 보낸 침대. 우리가 갖지 못할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침대. 내가 그의 할머니 장례식 후에 그를 안아주었던 침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몸이 떨렸다. 사업으로 시작했어. 아버지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어. 권 대표가 돕겠다고 제안했고 그러다 다른 게 되어버렸어. 그건 사기가 됐고 공모가 됐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규모의 배신이 됐죠. 가족이 나를 그쪽으로 밀었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했어. 당신은 경력에 너무 집중해서
눈치채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내가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그의 말은 6개월 전 내가 결혼했던 남자를 아직 믿었을 때라면 나를 감동시켰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것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가해자에서 희생자로 변신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바로 그것처럼 들렸다. 당신 가족이 그 서류들에 당신 서명을 위조하진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출장가 있는 동안 당신을 신라호텔에서 권유라와 만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고, 당신이 그 결정들을 내렸어요. 아직도 사랑해. 그가 내 손을 잡으려 속삭였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내가 제공하는 삶을 사랑했지. 안정, 존경, 당신 가족의 부정한 거래를 위한 위장. 하지만 사랑은 공모하지 않아요. 사랑은 속이지 않아요. 사랑은 누군가의 존엄성을 용납할 수 있는 부수적 피해로 취급하지 않아요. 수요일에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강혜진이 추천해준 내 변호사는 금융범죄를 포함한 고액 자산 이혼 전문이었다. 그녀는 우진에게 협상 불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우리의 공동투자, 심지어 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이었다. 그 대가로 나는 그가 불법 수입을 숨기는 동안 우리가 공동으로 제출했던 사기성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추가적인 형사 고발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3일간의 피해 수습으로 지쳐 보이는 그의 변호사는 그에게 서명하라고 조언했다. 형사소송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겁니다. 복도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문제의 복수심에 불타는 이혼 재판까지 더하지 마세요. 우진은 펜을 거의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한때 수십억 원의 투자 계약에 자신있게 서명했던 남자는 12년이 검은 잉크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보며 떨리는 페인으로 전락했다. 목요일 오후 다솜이 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망가져 보였다. 그녀의 디자이너 옷은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평소 침착함은 완전히 깨져 있었다. 나는 거의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문을 더 열게 했다. 모든 걸 말해야겠어요. 그녀가 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하지만 언니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녀는 내 보안 시스템이 모든 단어를 녹음하는 동안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어떻게 공모가 8개월 전 차병철 회장이 가족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고 고백했을 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송명희 여사가 우진에게 나와의 관계를 이용해 권유라에게 접근하라고 제안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초기 접근을 위해 그를 훈련시켰는지, 그저 네트워킹일 뿐이고 사업 개발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언니. 다솜이 흐느꼈다. 매주 주말 가족 식사 때마다 언니 스케줄을 논의하고 그들의 만남을 계획하고 언니가 알아채지 못하게 할 방법을 전략적으로 짰어요. 엄마는 언니가 너무 똑똑해서 영원히 속지는 않겠지만 그때쯤이면 돈은 확보될 것이고 언니는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니가 완벽한 아내, 완벽한 직원이 되는데 너무 집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니가... 그녀는 단어를 찾았다. 체계적이고 철저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언니가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해가 질 무렵 그녀는 떠났다. 그녀의 고백은 녹음되어 새 곳에 저장되었다. 이제 증거는 완벽했다.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차씨 가문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공모, 사전 계획, 그리고 체계적인 기만이었다. 금요일까지 송명희 여사의 전화는 분노에 찬 설명 요구에서 필사적인 자비의 탄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죄책감, 분노, 협상, 가족의 충성에 대한 호소 등 조작의 모든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네가 우리를 파괴하고 있어. 그녀가 한 메시지에서 울부짖었다. 아버님은 가슴에 통증이 있으셔. 사업은 망했어. 어떻게 가족에게 이럴 수 있니? 가족. 그 단어는 모든 의미를 잃었다. 가족은 당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당신의 배신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착취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은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당신의 존엄성을 재정적 이득과 맞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고 삭제했다. 차씨 가문은 몇 달 전 내 결혼이 그들의 재정적 생존을 위한 용납할 수 있는 희생이라고 결정했을 때 그들의 선택을 했다. 나는 그 금요일 밤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송명희 여사의 필사적인 음성 메시지는 마침내 지워졌다. 침묵은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후에 첫 깨끗한 공기 한 모금처럼 느껴졌다. 집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외롭지 않고 넓게, 버려지지 않고 해방된 것처럼.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우진이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수집했던 비싼 병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평범한 리베라델 두에로였다. 그리고 나는 다음에 올 것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6개월은 법적 절차, 증언, 그리고 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미래온 투자에 대한 조사는 권유라를 넘어 전체 경영진으로 확대되었다. 회사의 명성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이사회는 부당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나에게 관대한 합의금을 제안했다. 그들은 권유라가 모든 것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고려할 때 내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돈을 받고 형사소송을 구체적으로 제외하는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고 내 방식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기업 생활에서 물러났다. 내가 구로에서 찾은 사무실 공간은 미래온의 유리 타워와는 전혀 달랐다. 빵집, 세무사, 그리고 가족법률 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개조된 코너 유닛이었다. 실제로 열리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경비원인 오정태 아저씨는 내 첫날에 직접 만든 찐빵을 가져다 주셨다. 임대료는 합리적이었고 동네는 진짜처럼 느껴졌으며 아무도 차씨 가문의 스캔들에 대해 알지 못했고 여의도 금융가에서의 내 이전 삶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고슬기 규정 준수 컨설팅은 9월의 어느 화요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회계법인 강혜진이 내 첫 고객을 보내주었다. 내부 사기를 걱정하는 소규모 수입회사의 사장이었다. 일주일 만에 나는 3가지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차씨 가문이 저질렀던 종류의 착취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통제 장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고객은 의료 클리닉을 운영하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나를 추천했다. 그 여동생은 성장하는 기술 스타트업을 가진 동료에게 나를 추천했다. 월말까지 나는 6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그들은 내 기업 배경 때문이 아니라 소규모 기업을 쉬운 표적으로 보는 약탈자들로부터 그들의 사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 전문성을 가치 있게 여겼다. 내 일은 이제 미래온에서 가졌던 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졌다. 그것은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옮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실제적인 무언가를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에 관한 것이었다. 결제 처리 업체로부터 수년간 과다 청구를 당해온 꽃집 주인, 매니저가 계산대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던 식당 주인, 이사회 회계 담당자가 아내의 회사에 계약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NGO의 이사. 각 사례는 나에게 금융범죄가 단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배신당한 신뢰에 관한 것이었고 관계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가 얼마나 틀렸는지 발견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 10월에는 법조계를 통해 차씨 가문의 저택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어느 일요일에 평창동으로 운전해 가서 내 파멸이 요리 접시 사이에서 계획되었던 수많은 가족 식사를 주최했던 저택 앞에 주차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간판이 가을바람에 흔들렸고 창문을 통해 방들이 이미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송명희 여사가 아끼던 샹들리에는 사라졌다. 그들이 결코 읽지 않은 초판본을 수집했던 차병철 회장의 서재는 텅 비어 있었다. 개를 산책시키던 이웃이 나를 알아보고 멈춰서 이야기를 나눴다. 차씨 가문 일은 참 안 됐어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톤은 가십을 즐기고 있음을 시사했다. 모든 걸 다 팔아야 했대요. 집, 차, 심지어 송 여사님 보석 컬렉션까지. 법률 비용 때문이라나 뭐라나. 그리고 차 회장님 건강이 그 스트레스 이후로 좋지 않으시다고요. 나는 적절한 동정의 소리를 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비밀 회의를 주선할 때마다 배신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내 일정을 논의할 때마다 그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훔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내 눈을 쳐다볼 때마다 이 길을 선택했다. 형사재판은 1월에 시작되었다. 권유라는 미래온의 더 광범위한 부패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2년의 집행유예와 5년의 보호관찰로 줄이는 합의를 했다. 차씨 가문의 사업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자산은 벌금과 합의금을 지불하기 위해 청산되었다. 우진은 간신히 징역을 면했지만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금융서비스업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의 머그샷이 매일경제신문의 경제면에 실렸다.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공허했으며 한때 우리 결혼식에서 내 옆에 섰던 자신감 넘치는 남자와는 전혀 달랐다. 차병철 회장은 소송 중에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고 조사관들로부터 숨기는 데 성공했던 저축을 고갈시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수십 년 동안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가꾸는 데 보냈던 송명희 여사는 자선이사회와 사교클럽에서 초대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다솜은 부산으로 이사가서 성을 바꾸고
아무도 스캔들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했다. 내 40번째 생일은 차씨 왕조를 파괴했던 파티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3월에 왔다. 아름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주최하겠다고 고집했다.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차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전, 미래원에 입사하기 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을 때 나를 알았던 친구들 뿐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부엌 식탁 주위에 앉아 배달 용기에서 짜장면을 먹고 한 병에 18, 영원하는 와인을 마시며 자정까지 카드게임을 했다. 아무도 우진이나 스캔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병원에서의 아름의 승진, 우리 친구, 수아의 새아기, 아무도 다 읽지 못한 북클럽 책. 좋아 보여. 밤이 끝날 무렵 나를 문까지 바래다주며 아름이 말했다. 정말로 좋아 보여.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좋아 보여. 그녀가 옳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 자신의 삶과 일치된 느낌을 받았다. 연기도 외양관리도 유지와 계산이 필요한 전략적 관계도 없이. 일주일 후 나는 커피를 손에 들고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서울이 완벽한 봄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길을 따라 아몬드 나무가 만개했고 가족들은 일요일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지나갔고 나는 우진과 내가 갖지 못했던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축복이었다. 내 휴대폰이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다. 내부 사기와 약탈적인 파트너 모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규정 준수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원하는 소규모 투자 회사였다. 그것은 정확히 중요한 종류의 일이었다. 기업들이 권유라나 차씨 가문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돕는 것. 내가 배운 진실은 복수나 정의, 심지어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보다 더 단순했다. 누군가가 당신의 존엄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용납할 수 있는 희생양이라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들을 믿어라.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한 다음 남은 것으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라. 차씨 가문은 자신들이 세련된 금융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들의 음모가 돈, 인맥, 그리고 전략적 이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나 자신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기만을 인식하고 진실을 문서화하고 내 자신의 파괴에 공모하기를 거부하는 단순한 능력으로 그곳에 서서 봄 아침에 나는 내가 어떤 합의나 판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가식 없이 살고 타협 없이 일하고 두려움 없이 신뢰할 권리를 얻었다. 차씨 가문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다.